우리 시대는 속도를 미덕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신념이 널리 퍼져 있죠. 배가 고프면 간편하게 앱을 켜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받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채우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단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우리 집 안에 펼쳐놓습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단 몇 초 만에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데이팅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많은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맺을 기회를 얻습니다. 무엇이든 원하기만 하면 손쉽게 빠르게 얻는 시대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빠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시간은 돈이라 여기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 축복처럼 보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일을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으니 말이죠. 생산성은 높아지고 많은 오락을 즐길 수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여행을 다니며 더 많은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더 많은 것을 짧은 시간 안에 해내는 것이 더 나은, 더 행복한 삶을 보장할까요? 삶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정말 더 좋은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느린 삶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삶은 그저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느리게 사는 삶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 깊게 이해하고 소화하는 삶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찾는 방법으로 이들은 빠른 삶의 역동성을 배격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데서 오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강조합니다. 사실 느린 삶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현대 사회와 달리 예전부터 많은 철학자들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소박하고 고요한 삶의 가치에 대해 논해왔습니다. 느린 삶과 철학적 배경.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삶을 단순하게 살며 지나친 욕망을 쫓기보다 소박함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음식과 안락한 거처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행복을 위한 최고의 즐거움은 다름 아닌 고요함에서 비롯됩니다. 일시적인 쾌락은 그 순간은 달콤할 수 있으나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고요한 마음에서 오는 평온한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고 만족스러워 우리에게 안정된 행복을 줍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느린 삶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단기적이고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대신 내면의 만족과 평온함을 추구할 때 삶의 진정한 행복에 더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느린 삶의 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19세기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이라는 책에서 평온한 자연 속에서의 단순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나는 삶을 깊이 있게 살아보고 싶어 숲으로 갔다. 삶이 줄 수 있는 본질을 마주보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내 삶을 진정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기를 바랐다고 적었습니다. 소로는 복잡한 사회와 기술의 유혹을 멀리하고 오로지 중요한 것들만을 바라보며 내면의 평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삶을 재발견하려 했습니다. 이는 현대인이 일상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느린 삶의 가치와 부합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 또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도덕경에서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노자에게 성취는 결코 속도와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느린 삶이란 억지로 일을 강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무의의 태도로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음으로써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은 더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빠른 삶의 위험성과 느린 삶의 중요성. 삶의 여러 측면에서 속도를 높여 더 많은 경험을 누리는 것은 언뜻 보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는 때때로 그 경험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낳습니다. 우리가 항상 서두르며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만끽하거나 온전히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때때로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대화를 빨리 끝내거나 어떤 활동을 하면서도 그 속에 작은 즐거움을 놓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험이 겉보기에는 많아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경험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사는 삶은 또한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불안과 피로감을 느끼며 번아웃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느린 삶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해주며 우리의 정신적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며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느린 삶을 실천하는 방법.
그렇다면 느린 삶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을 단순화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바쁜 일정을 간소화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만 시간을 쓰며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 속의 혼란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스스로를 돌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중요한 실천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우리에게 큰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많은 스트레스와 분주함을 야기합니다. 의식적으로 디지털 기기와 거리를 두고 식사 시간에는 화면을 멀리하며 스스로를 위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느린 삶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매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하루하루를 사는 것보다 현재 순간에 깊이 몰입하고 그 순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도 느린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속도의 중요성이 아닌 조화와 평온의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산책을 하거나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숲치유라는 개념처럼 우리는 목표 없이 천천히 걷고 자연의 소리와 풍경에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자연의 치유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 빠른 삶은 매력적이지만 결코 행복의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빠르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경험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지는 의문입니다. 반면 느린 삶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간의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며 삶을 깊이 있게 만끽할 수 있도록 하죠.